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성형 부작용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형 부작용이란 성형 시술 또는 수술 후에 염증이나 신경 손상 또 해부학적 변형으로 인한 미용적, 기능적,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형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쌍꺼풀 부작용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라인을 풀어준 다음에 두툼한 그런 군살과 근육을 제거해낸 다음에 자연스러운 위치에 쌍꺼풀을 새로 만들어준 그런 사례였습니다.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크고 한쪽은 또 앞부분이 좀 쌍꺼풀이 넓게 되고 뒷부분으로 가면 또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쌍꺼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은 앞부분의 쌍꺼풀을 좀 낮춰주고 좌측은 전체적인 쌍꺼풀 위치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자연스럽게 대칭을 이루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굉장히 또렷하고 심하게 수술 자국도 나타나 있고 눈을 잘 못 감는 그런 토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술 후에 자연스럽게 눈을 감게 되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흔히 앞트임이나 뒤트임 또는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더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뒤트임 수술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뒤트임 수술은 이 눈꼬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절개를 한 다음에 벌리기 때문에 이게 눈꼬리가 디귿자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안에 빨간 점막이 드러나고 또 하얀 결막이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동자가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 피로감을 자주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트임의 부작용은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재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귿자 모양의 변형을 뾰족한 삼각형 꽃귀점처럼 눈꼬리가 나타나야 되고요. 빨간 점막이나 결막이 겉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꼬리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원래 모습이었는데 트임한 후에 이렇게 빨갛게 충혈이 되고 여기가 벌어져 있죠. 한쪽 눈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는데요. 위아래 건판이 잘 만나서 꼭지점을 이루고 있고 빨간 점막이나 결막이 동일선상에 노출되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반대쪽 눈도 역시 재건 수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눈을 갖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의 수술로 이것은 잘 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이 뚫고 나오는 경우 또는 염증으로 인해서 코가 붓는 경우 또는 구축 현상 등등 여러 가지 변형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쉽게 실리콘만 쏙 빼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리콘과 피막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변형된 어떤 코끝의 연골들을 제 위치와 제 모양으로 되돌려주는 연골 재배치를 해줘야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골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개방형 절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너무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수술 자국이 또 생길 텐데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90% 이상 비개방으로 이런 보형물 제거와 함께 연골 재배치를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제거 수술 후에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지금 5가지 흔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괴소문들은 정상적인 그런 과정으로 제거 수술을 했을 때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끝을 굉장히 높이 세우는 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부를 밀어내는 연골의 그 어떤 힘이 피부와 서로 이제 상충되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콧등이 이렇게 휘어 있고 코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니까 역시 기둥이 기울어져 있으면서 콧구멍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코끝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재배치를 한 결과 이렇게 비주도 똑바르고 콧구멍도 대칭이 정확하게 맞아 있고 코끝의 모양도 아주 자연스럽게 중앙을 잘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이제 실리콘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불룩하고 여기 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도 염증과 구축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거 후에는 이런 휘어 있고 불룩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구멍도 양쪽 대칭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돌출되었던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실리콘을 이용한 융비술을 한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복잡한 재수술을 하지 않고 고용물 제거술과 코끝 연골 재배치만으로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수술 과정들,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축코가 발생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실리콘 보형물을 코에 넣을 때 스테플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그런 어떤 세균이 보형물에 묻어서 우리 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리콘을 싸고 있는 피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조직이 거기에 더 쌓이게 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이 같이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쪼그라드니까 당연히 코끝에 있는 연골들이 끌려감으로써 코가 들리게 되는 그런 구축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축코의 예방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 성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축코의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경미한 정도의 구축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실리콘과 피막을 제거하는 그런 제거술만으로도 구축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구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단순 제거술만 가지고는 연골이 지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력이 없어서 자가 연골을 이용한 길이 연장술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정면에서나 측면에서 모두 우리가 구축이 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콧등에 실리콘의 윤곽이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가 많이 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 기둥도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콧구멍도 비대칭이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과 이렇게 피막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콧대가 정중앙으로 잘 자리 잡혀 있고 콧구멍도 많이 내려와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과 피막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코끝 연골 재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코끝의 위치와 모양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코끝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움직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구축으로 인해서 코가 끌려 올라가면 실리콘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분 경우는 이제 길이 연장은 자가 늑연골을 사용을 했고요. 콧등은 피부가 얇아진 상태를 보강을 해주고 또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한 기증 진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증 진피는 피부의 두께도 보강해주고 높이도 어느 정도 유지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늑연고를 얻어낸 상황이고요. 이게 늑연고를 여러 가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연장 이식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귀연고를 이용해서 코의 길이를 늘려주고 콧대는 역시 기증 진피를 이용해서 피부의 두께와 콧대 높이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축코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다음에 해결 방법 이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턱 윤곽 수술이란 흔히 이제 무턱을 교정한다든가 또는 턱이 너무 길어서 주걱턱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작고 날씬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앞턱의 뼈의 윤곽을 변화시켜주는 수술인데요. 입안 절개를 통해서 이 앞턱 뼈에 붙어 있는 모든 근육을 뼈와 분리시킨 다음에 뼈 수술을 하고 다시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뼈를 이렇게 잘랐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실리콘을 넣었다가 다시 뺀다든가 할 경우에는 근육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바뀌게 되면 턱끝이 밑으로 처지게 되죠. 또한 입술도 밑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요. 턱에 힘을 줘야 입을 다물 수가 있고요. 입에 힘을 주지 않게 되면 아랫 이빨이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1년 전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다가 수술 후에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아서 보형물을 다시 제거했다고 합니다. 보형물을 제거한 이후에도 여전히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아랫이빨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입을 다물면은 호도주름이 만들어지고요. 윗입술이 아래로 당겨 내려오는 이런 앙담은 그런 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근육을 잇몸뼈에 교정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수술 방법인데요. 입술에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수술 전 모습이고요. 이거는 수술 후 모습인데 이 턱의 길이가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랫이빨이 여기서는 보이지만 여기서는 거의 전혀 보이지 않고 윗이빨만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입을 다물지 않고 가만히 힘을 뺐을 때 역시 입술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입술이 위로 딱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죠. 턱의 길이도 여기서는 상당히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을 다물 때 여기에 힘을 주게 되는데 교정 수술한 이후에는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V라인 앞턱 성형을 한 다음에 뼈를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입 모양이 좀 이상하고 입에 힘을 줘야 이렇게 입이 닫히고 또 입을 담은 모습들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중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입술을 담은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여기 앞턱에도 힘이 훨씬 들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중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아랫입술이 윗입술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여기는 같은 평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입술의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이 턱끝이 처져 있는 것이 위로 딱 바짝 붙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입술을 열었을 때도 역시 이런 이중턱이 없어지고 이런 처졌던 것들이 위로 딱 올라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턱 안면 윤곽 수술 후에 앞턱 근육 처짐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신 환자들 가운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5가지의 그 부작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는지 아니면 좀 유익한 그런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